자, 여성의 시각 엄마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 드립니다.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long time no see you. long time no see. 예, 시간이 길다 할 얘기가 많고. 자, 양지열 양언니 양 변호사님. 이거 소개 멘트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엄마 언니 시선으로 하는데 그다음에 제가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자꾸. 그래요? 근데 양지열 변호사님 2주 만에 보니까 예. 훤해지셨어요. 갑자기 잘생기셨죠. 빛이 막 나요. 왜 그래요, 갑자기? 아니, 왜 그러세요? 그냥- 예. 그죠? 오늘 메이크업도 안 했는데. 근데 남자처럼 생겼죠. 목소리도 남자 같고. 맞아요. 근데 훤해지셨어요. 예, 훤해지셨어요. 조용히 있겠습니다. 너 샵 어디 다니니? 예. 저도 궁금하네요. 저 오늘 청취자 모드로 그냥 방청객 모드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삐졌어요. 자, 고란사의 중앙인을 보기 자. 네, 요즘 목이 쉬니 인사하세요 일단. 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예, 제가 요즘 성대모사가 돼요. 목이 쉬어갖고 다스는 내 거예요, 내 거. 예, 다스는 내 거예요, 내 거. 다스 내 거라도 안 주대요. 자, MB 정부의 공작 도대체 어디까지 왔냐? 공장명 연어, 공장명 데이비슨. 우리 일부에서 잠깐 소개했거든요. 데이비드슨. 데이비드슨이야? 아니 네. 영어로 데이비슨. 오, 네. 데이비드슨이 어디 있어요? 한국말로 풀어서. 예. 예, 아, 이게 근데 들어가시기 전에 예. 일부 뉴스 브리핑 때 온 문자예요. 김석희님, 와 오늘 봉도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시원하게 와닿아요. 김용옥님, 도훈 선생님 아니시죠? 그래서 도훈 선생 아니시죠? 광고 길어도 꾹 참고 언니 뉴스 기다렸어요. 아, 네. 예. 봉도사님 네. 이렇게 여러와 같은 애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군요. 예. 이게 공장명 연어. 예, 그리고 공장명 저는 데이비드슨. 네, 한국말로 작전명이죠, 풀어서 그러니까. 이게 공장명. 작전명인데요. 공장명 연어는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공작입니다. 근데 왜 연어냐? 봉화로 돌아가셔서 연어가 원래 이제 산란기에 이렇게 알을 낳으러 자기 예, 있던 태어났던. 곳으로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 봉화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연어로 공장명을 붙였고요. 아, 그래요? 저는 해외에 있는 그 증언들 관계자들 다 소집해서 그런 돌아오라.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런 조롱 섞인 작전명이에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연어. 그다음에 공장명 데이비드스는 DJ. 예. 그 DJ를 따서 D.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요. 그동안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됐잖아요. 예. 이들이 연어와 데이비드슨 공작에 쓴 돈은 일반 특활비가 아닙니다. 대북 특수공작금. 예, 대북 공작금 10억여 원을 말하자면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를 캐기 위해서 부당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 웃긴 거는요. 필리핀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대북 비리 금액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는데 국정원이 참 가짜 뉴스도 잘 뉴스에. 예,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예. 가짜 뉴스가. 근데 그 가짜 뉴스에 속아서 진짜 필리핀으로 요원을 급파했대요. 그래서 필리핀 당국에 그 혐의자를 어허.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어허. 근데 인도가 쉽질 않잖아요. 예. 국제관계에서. 그러니까 그 누군가에게 뇌물까지 받죠. 범죄인 인도가 원래 오래 걸리잖아요. 아니 그럼 범죄인인지 특정할 수도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지명해서 그 비리를 가지고 떠난 그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필리핀 누군가에게 뇌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데려왔어요. 어허. 조사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공작. 얼마 썼대요 거기다가? 10억여 원이니까 10억. 우리가 지금 저는 10억 그래서 어머 별 얼마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조 단위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10억이면요. 10억이면 연봉 5천만 원짜리 그 직장인이요. 10억 만들려면 한 20몇 년 걸려고 쓸 거 다 만들지도 못해요 결국 살면서. 네, 그리고 그 수치상으로만 가능한 돈이에요. 그렇죠. 저는 뭐 10억 그런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억이나 1조나 네. 10조나 저에게. 웬만하면 평생 만져보기 힘든 불가능하죠. 그런데 DJ에 대해서는 혹시 기억하세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예, 네. 기억하죠. 예, 2008년에 독일까지 가서 예. 독일 국세청장에게
조세 피난처인 리텐슈타인 공국에 한국 기업 관련 계좌 정보를 내놔라. 그래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는 그 얘기 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이 나중에 주성령 박주원 진실 게임으로 최근에 난리가 나기도 했죠. 그러니까 국세청장은 DJ 비자금을 캐기 위해서 독일로 날아갔고 그다음에 국정원은 미국에 DJ 비자금이 있다는 또 첩보를 입수하시고 조사를 만방으로 해보았으나 이 또한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요 MB 정부 공작을 보면서 확실한 게 밝혀진 게 그동안에 DJ 비자금 온갖 소문이 다 예. 있었잖아요. 그 소문의 진원지가 결국은 국정원이었고 또 그 소문을 잠재워 준 것도 역시 국정원이었다. 국정원이었고. 예, 그래서 이게 국고 특수 대북 공작금 10억 여원을 쓰고 노무현 대통령과 DJ의 그 무고를 증명해준 국정원 공작 되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똥물뱅이 5개. 그래서 잘했죠. 예, 네. 그리고요. 그 한겨레 20일 특종인데 군사이버사령부가 네. 온라인 네. 블랙리스트를 만들잖아요. 33명이 저 들어갔어요. 또 예. 아니 근데 그게 작전 실행만 나왔는데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막 나왔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온라인상에 이거는 이제 3만 명. 군 사이버 군 사이버 사령부가. 사령부가 만든 블랙리스트고 지금 그건 뭐 문체부 블랙리스트 뭐 또 사법부 그렇죠. 블랙리스트 뭐 되게 많은 다양한 거죠. 블랙리스트 예, 중에 근데- 또 하나가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국정원 참 잘했어요. 근데 네. 그 군사이버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전명은요. 네. 빨간 펜. 빨간 펜 예, 동그라미. 그래서 제가 국정원 참 잘했어요. 빨간 펜 동그라미 5개. 근데 이게 아, 지금 죽겠다, 진짜.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블랙리스트가 너무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실 정도가 된 것 같고 국정원의 특활비 건도 이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저기서 문제되는 게. 그리고 주진우 기자는 고발 당했나요? 여러 건 당했죠. 아니 근데 저는 한두 개 당하지 않았어. 최근에 고발 당했는지 궁금한 게 예. 국정원 특활비가 예. MB 정부 때 예. MB와 영부인에게 매달 1억씩 갔다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총 60억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고발했나가 되게 궁금해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어제 요즘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국정원 그 공작금, 네. 그다음 네. 특활비 네. 이거를 묶어서 지금 5억 5천 들어갔다라는데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액수를 검찰이 지금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윤옥 씨와 MB에게 직접 들어갔다. 그리고 이것을 원세훈이 직접 전달했는데 경우에 따라선 이병채 부인도 여기에 전달책이다. 아 그 펜트하우스 주인. 그렇죠. 펜타스 주인. 이게 우리가 지금 그 몇 주 전서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의혹은 우리한테 들어온 제보는 네. 이 돈이 해외로 나갔다. 그래서 스탠포드에 간 200만 불은 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아. 그걸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썼어요. 아 공개하셨어요? 그래서 공개했죠. 빨간 펜 받았어요? 이미 받으셨어요? 빨간 펜이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서 대목이 중요한 게 10억을 계산해봤어요. 제가 한 달에 얼마씩 저금해요, 고란 기자님? 저 사실 대출 많이 받아서 예. 빚갚느라. 아니 예를 들어 우리 직장인들이 부부가 같이 직장 생활해도 200만 원 적금하는 사람 없잖아요. 없어요. 아, 없어 이거 힘들어요. 어떻게 적금해요? 특히 애가 생기면 200만 원씩 네. 적금을 한 거를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200만 원씩 적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44년이 걸려요. 그것도 44년 동안 실업 상태가 한 번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너무 많았고 150만 원 줄였어요. 적금을. 그랬더니 55년 걸려. 우리 축구 난 다음에도 계속 보여야 돼. 근데 저는 그 영화 1987 보셨잖아요. 네. 영화 1987 보면 거기 이제 주요 사건이 그 당시 대공처장이 물론 경찰 소속입니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종북으로 몰기 위해서 정부가 간첩단을 그때는 간첩이요.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간첩단을 조작하려고 애쓰는 게 그 사건이었잖아요. 박정원이가요. 박정원 대공처장이 똑같은 비슷한 일이잖아요. 너무 김대중 대통령의 비위를 캔답시고 국정원을 풀었을 때는 똑같은 일이고 또 1987 보면 장세동 역할을 맡은 문성근 씨가 맡아서 하필은 문배우님은 근데 잘 어울리시더라. 근데 어머 안기부 워낙 연기를 잘하시니까요. 그러면 안기부장이 호텔 스위트에 앉아놓고 거기서 돈가방 쌓아놓고 돈 나눠주면서 여러 가지 공작시키잖아요. 대공처장도 거기 불려가서 원세훈 전 원장도 호텔 스위트룸 1년 빌려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 그게 1987에서 수십억이랬잖아. 스위트룸이. 1987에서 했던 게 2009년에도 지금도. 그대로 했던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똑같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요 스위트룸은 어떻게 생겼나?
설탕 뿌려놓은 거 아닐까? 루에다 설탕. 아니 영화 안 보셨구나. 영화 보면 아니 근데 보통 그거는 일부분인데 영화에서만 봤지 실제로 못 봐서 뭐 호텔방인데 호텔방은 보통 큰 침대만 호텔방 있는데 봉도사님 영화에 보면 로비가 있잖아요. 로비가. 스위트룸이요? 네. 설탕 뿌려져 있지 않을까? 아, 아니 근데 아침에 얘 스위트룸 얘기 나왔으니까 네. 옆으로 살짝 세면. 세면 스위트룸이 S잖아요. 네. 최순실도 S니까 최순실이 스위트룸에 자주 갔을 것 같잖아요. 아니, 그럴 그건 것 무슨- 같아요. 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그리고 네. 또 말씀을 하고 S로 시작하는 호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여기에서 네. 방산 비리가 이루어졌어요. 에? 뭐, 이것도 그거 갑자기 지금 제가 추적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그 네. 무기 회사 있잖아요. 네. 미국에 네. 그 알 사람을 하나밖에 만났어요. 없잖아요. 아 그런 소문은 많이 있었고. 아니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만난 걸 사진으로 봤어요. 그 어? 누군가가. 지금요. S가? 네. 마치 S가 암호 직접이요? 암호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작전 연어 그런 거 청취자분들 헷갈려요. 왜요? 아니 제가 그 간단해요. 방산 비리를 지금 이 검찰에서 하나도 못 건드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방산 비리를 또 추적하고 있다. 근데 사진을 보셨다고요? S가 거기 있는 그럼요. 그런 거 S가 S에서 R을 만나는 R을 만나는 예. 그런 근거 없이는 우리가 안 그거 움직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래서 그러면. 그때 최순실 사태 나왔을 때도 진짜 큰 줄기는 방산에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밝히느냐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제가 그 얘기해 나왔었는데. 줬잖아요. 노승일 씨가 정윤아를 만났더니 야 누구 친해? 그다음에 그 법무장관 누구죠? 황교안 친해?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정유라 표현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독일에 있을 때 네. 우리 아빠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건 김관진 아저씨밖에 없어요.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정윤회. 어마어마한 얘기를 예. 하시는데. 아니 진짜.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정권 교체가 됐다는 게 너무 실감이 되는 거 있죠. 그러면 이 얘기를 공중파 라디오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 그럼요. 실제로 실감. 아니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추적 중이다. 그쵸. 네. 아니 제가 그 제2모 방송국에 가서도 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 소문도 일정 부분 뭔가 있는 건가요? 단서가 그 최자매 일가 중에 아들이 예. 그 알사와 관계된 로비스트다라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분명히 최 씨는 이제 나와요. 근데 이게 최 씨? 너무 방산 비리 너무 커서 네. 우리 이 정부 내 그 적폐 세력을 걸르고 그래도 방산 비리와 연결되어 있는 뿌리는 잘 끄집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방산 비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도 높게 비판했잖아요. 네. 이건 예. 반역이라 그랬나 뭐라 그랬죠? 네. 국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방산 비리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만큼 뿌리가 깊은 거예요. 제가 1월 4일 날 제2모 방송국에 가고 MB는 특활비로 무너집니다. 그렇게 예언하셨네요. 예견을 했어요. 예언. 왜냐하면 그때도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 노스트라다무. 알게 추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노스트라 봉이라잖아요. 봉스트라다무스. 그리고요. 봉스트라다무스. 그리고 제가 또 네. 그리고 2주일 있다가 앞으로 여성 이름이 2명이 나올 겁니다 그랬어요. 김윤옥 나왔잖아요. 네. 곧 이병철 나올 거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뭐지?라고 오늘 했는데. 저도 하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 시작할 얘기요. 때 예. 얘기를 했죠 이미. 방청객 무드로 돌아서겠다 그러는데 오늘 그래야 될 것 같아. 계속 말씀하세요. 전이 귀여워 죽겠어. 깨물어 먹고 싶어. 그리고 아침에 제가 뉴스 보다 보니까 예. 동아일보 단독이었는데 그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특활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뒷조사를 해줬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비정상의 정상화 어떻게 돼요 이게. 예? 자 3480님 노무현 대통령 너무 좋아했는데 듣고 있으니 소름 끼쳐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렇게 뒷조사를 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 뒷조사를 이렇게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소름 끼치는 네, 거죠. 소름 그래서, 끼치는 예. 건데 오. 근데 어쨌든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게 연호 공작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근데 좋겠습니다. 아직도 가짜 뉴스는 돌고 있다라는 네. 것도 그럼요. 있어. 거기에 왜냐하면 그런 소문 더하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출동했다까지만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때 국정원이 우리가 이렇게 뒷조사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아무 비리 없더라. 김대중 대통령 비리 없더라. 이걸 밝혔으면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한 건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연어 공작이나 데이비드슨 의도가- 공작을 진행하게 된 것이 촛불 집회 이후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광우병. 광우병 파동으로 MB 지지율이요 그냥 떨어지니까. 폭락하죠. 아, 8% 그러니까 10% 이렇게. 민주개혁진영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네, 시작한 난왜 공작 뒤쪽 사람 드립니다.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다 나는 뒤쪽 사람하고 있고 그러니까 진보개혁진영, 민주개혁진영이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걸 만천을 밝히려고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어머 이렇게 깨끗한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결백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아니 지금도요. 그 가짜 뉴스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금괴를 뭐 갖고 이런 문수르. 예? 문수르. 문수르 문수르 진짜 그 우를 옆으로 하면 만수르가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그 우리가요 그 문수르 씨라고 막 돌아서 저희 금괴 하나씩만 나눠주세요.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금수저 하나만이라도 나눠주고 금수저 물구라도 좀 다녀보게. 그 있잖아요. 허허허 이렇게 웃으시는 거. 자 다음 뉴 아. 고랑 기자님 이건 정말- 현직 검사 아유, 성추행 피해 아니 사실 이게 안태근 네. 어머 검찰국장. 예. 사실 이 검사 서지현 검사 이제 어제 아침에 보도가 나올 땐 서아무개 검사 그다음에 안모 검사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름이 다 그냥 나왔죠. 예. 서지현 검사 이분께서 어제 아침에 그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라는데 글을 올리셨어요. 그 미래 범죄의 용기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이렇게 힘겹게 글을 쓴다라면서 본인이 날짜도 아주 적시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8년 동안 용기 있는. 예. 8년 동안 잊지 못하고 계속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을 이제 글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장례식장에서 이런 사람도 성추행이 많은데. 벌어진다는 거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도 장례식에. 네. 장례식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안모 검사 이름이 아예 다 나왔으니까 말할게요. 안태근 검사라는 분이 와서 강제 추행을 한 거죠. 뭐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 엉덩이를 만지고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데서 아유, 정말. 라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을 굉장히 많이 파장이 됐고 어제는 저는 정말 그 용기가 대단하신 게 어제 JTBC 방송에 직접 나오셨어요. 본인이. 아하. 나와서 본인이 직접 그 상황을 상황과 증언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받았던 피해와 본인이 왜 이렇게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안태근 실검 1위에 오르셨더라고요. 뭐 서지현 2위쯤 되시고 그다음에 같이 있었던 이거 사건을 덮고 이 서지현 검사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던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이 최교일 이분의 이름까지 이제 다 오르내리면서 사건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이 아침에 보니까 사안이 굉장히 엄중함을 알고 있다. 관련자를 확실히 처벌하겠다라고 아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안태근 누가 좀 검색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태근 검찰국장 네. 그때 이제 그 돈봉투 사건 때문에 만찬으로. 돈봉투 만찬 때문에 지금 그 그만뒀어요? 네. 옷을 벗었어요? 검사 옷은 벗었습니다. 예, 본인이 오. 그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안 쏜다 네, 그러면 네. 뭐 그런 거를 받으면서 검사 옷도 벗고 그거를 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그 미량을 생각나게 하는. 서지현 검사가 되게 화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서 이런 그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해자가 종교를 통해 회개하고 종교로 구원받았다 간증하고 다닌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아하. 아니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야지. 도대체 누가 용서를 해주고 누가 구원을 받는 건지 모르겠다. 그건 이제 술 드셔서 기억이 안 나서 피해자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 대목이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 그러면 예, 거기서 목사님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았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전도연이 나오다 기절하잖아요. 아.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잘못된 회계론이죠. 예. 예. 그런데 정말 이게 우리 그 서지현 검사. 서지현 검사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거의 범죄를 어설프게 네. 처벌하면 미래에 더 큰 범죄에 용기를 주는 그렇죠. 것이다. 그 얘기를 딱 했네요. 거기서. 네.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하셨고요. 네. 이제 이분이 얼마나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8년 동안. 8년 동안 고민해서 내부 통신망에 올렸고 이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것만으로는 그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했었대요.
주위에서 피해자가 직접 나가서 얘기를 해야지만 진실성에 무게를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나왔다라고 했는데 글을 쓴다는 것도 물론 엄청난 용기지만 직접 나온다는 건 정말 그럼요. 정말 그렇죠. 어마어마한 용기거든요. 근데 너무 가혹한 용기를 우리는 요구한 거고 어찌 보면 내부 통신망에 쓰면 네. 저거는 거짓을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그 용기에 박수를 고란 기자님 울라 그랬어. 난 너무 다시 우세요. 울고 싶은데 울어야 돼요. 엉엉 우세요. 엉엉. 아, 네네. 예. 아이고, 왜냐하면 복 받쳐서. 같은 여성 입장에서 얼마나 동병상련의 그 감이 있겠어요. 기자들도 여기자들도 이런 성추행을 많이 당해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네. 늘 유야무야 되어 왔죠. 예. 근데 이게 딸 저는 같아서 그렇다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박모 것도 캐디. 의장 캐디. 벌어진 웃으면 안 것도 되는데. 벌어진 거지만 죄송한데. 당시 상황에서도요. 정말 몇 가지 황당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그때 장례식장을 지적을 했지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검사들이었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양절 언니 예. 말리지 않은 얘기는 우리 3부에서 계속 하시죠. 네. 예. 벌써 끝났네. 자, 예. 국제관계에서 그러니까 그 누군가에게 뇌물까지 받죠. 범죄인 인도가 원래 오래 걸리잖아요. 아니 그럼 범죄인인지 특정할 수도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지명해서 비리를 가지고 떠난 그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필리핀 누군가에게 뇌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데려왔어요. 어허. 조사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공작 얼마 썼대요 거기다가? 10억 여원이니까 10억. 우리가 지금 저는 10억 그래서 어머 별 얼마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조 단위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10억이면요. 10억이면 연봉 5천만 원짜리 그 직장인이요. 10억 만들려면 한 20몇 년 걸려고 쓸 거 다 만들지도 못해요 결국 살면서. 네 그리고 그 수치상으로만 가능한 돈이에요. 그렇죠. 저는 뭐 10억 그런 감이 없습니다. 저 10억이나 1조나 네. 10조나 저에게. 웬만하면 평생 만져보기 힘든 불가능하죠. 그런데 DJ에 대해서는 혹시 기억하세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예, 네. 기억하죠. 2008년에 독일까지 가서 예. 독일 국세청장에게 조세 피난처인 리텐슈타인 공국의 한국 기업 관련 계좌 언니 뉴스. 자, 여성의 시각 엄마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 드립니다.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long time no see you. long time no see. 예, 시간이 길다 할 얘기가 많고. 자, 양지열 양언니 양 변호사님. 이거 소개 멘트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엄마 언니 시선으로 하는데 그다음에 제가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자꾸. 그래요? 근데 네. 양지열 변호사님 2주 만에 보니까 예. 훤해지셨어요. 갑자기 잘생기셨죠. 빛이 막 나요. 왜 그래요, 갑자기 아니, 왜 그러세요? 그냥- 예. 그죠? 오늘 메이크업도 안 했는데. 근데 남자처럼 생겼죠. 목소리도 남자 같고. 맞아요. 근데 훤해지셨어요. 예, 훤해지셨어요. 조용히 있겠습니다. 너 샵 어디 다니니? 예. 저도 궁금하네요. 저 오늘 청취자 모드로 그냥 방청객 모드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삐졌어요. 자, 고란사의 중앙일보 보기 기자가 네, 요즘 목이 쉬 인사하세요 일단. 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예, 제가 요즘 성대모사가 돼요. 목이 쉬어갖고 다 쓰는 내 거예요, 내 거. 예. 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연어로 공장명을 붙였고요. 아 그래요? 저는 해외에 있는 그 증언들 관계자들 다 소집해서 그런 돌아오라.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아. 그런 조롱 섞인 작전명이에요. 아.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연어. 그 다음에 공장명 데이비드스는 DJ. 예. 그 DJ를 따서 D.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요. 그동안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됐잖아요. 예. 이들이 연어와 데이비드슨 공작에 쓴 돈은 일반 특활비가 아닙니다. 대북 특수공작금. 예, 대북 공작금 10억 여원을 말하자면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를 캐기 위해서 부당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 웃긴 거는요. 필리핀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대북 비리 금액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는데 국정원이 참 가짜 뉴스도 잘 입수해. 예,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예. 가짜 뉴스가. 근데 그 가짜 뉴스에 속아서 진짜 필리핀으로 요원을 급파했대요. 그래서 필리핀 당국에
그 혐의자를 어허.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어허. 근데 인도가 쉽질 않잖아요. 다스는 내 거예요, 내 거. 다스 내 거라도 안 주대요. 자, MB 정부의 공작 도대체 어디까지 왔냐? 공장명 연어, 공장명 데이비슨. 우리 일부에서 잠깐 소개했거든요. 데이비드슨. 데이비드슨이야? 아니 네. 영어로 데이비슨. 오, 네. 데이비드슨이 어디 있어요? 한국말로 풀어서. 예. 예, 아, 이게 근데 들어가시기 전에 예. 일부 뉴스 브리핑 때 온 문자예요. 김석희님, 와 오늘 봉도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시원하게 와닿아요. 김용옥님, 도울 선생님 아니시죠? 그래서 도울 선생 아니시죠? 광고 길어도 꾹 참고 언니 뉴스 기다렸어요. 아, 네. 예. 봉도사님 네. 이렇게 열화와 같은 애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군요. 예. 이게 공장명 연어. 예, 그리고 공장명 저는 데이비드슨. 네, 한국말로 작전명이죠, 풀어서 근데. 이게 공장명. 작전명인데요. 공장명 연어는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공작입니다. 예. 근데 왜 연어냐? 봉화로 돌아가셔서 연어가 원래 이제 산란기에 이렇게 알을 낳으러 자기 예, 있던 태어났던. 곳으로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 봉화 정보를 내놔라. 그래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는 그 얘기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이 나중에 주성령 박주원 진실 게임으로 최근에 난리가 나기도 했죠. 그러니까 국세청장은 DJ 비자금을 캐기 위해서 독일로 날아갔고 그다음에 국정원은 미국에 DJ 비자금이 있다는 또 첩보를 입수하시고 조사를 만방으로 해보았으나 이 또한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요 MB 정부 공작을 보면서 확실한 게 밝혀진 게 그동안에 DJ 비자금 온갖 소문이 다 예. 있었잖아요. 그 소문의 진원지가 결국은 국정원이었고 또 그 소문을 잠재워 준 것도 역시 국정원이었다. 국정원이었고. 예, 그래서 이게 국고 특수 대북 공작금 10억 여원을 쓰고 노무현 대통령과 DJ의 그 무고를 증명해준 국정원 공작 되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똥물뱅이 5개. 그래서 잘했죠. 예. 네. 그리고요. 그 한겨레 20일 특종인데 군사이버사령부가 네. 온라인 네. 블랙리스트를 만들잖아요. 33명이 저 들어갔어요. 또 예. 아니 근데 그게 작전 실행만 나왔는데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막 나왔어. 블랙리스트를